소문대로 난폭한 원숭이다. 도망은커녕 다시 들어가 앉은 바분 원숭이. 은지 씨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 야! 자기한테 덤비면 어떡해.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수컷은 아무리 악을 써도 요지부동. 차에서 찾아낸 삶은 달걀을 몽땅 동내고 있다. 열어버려 저쪽 차를. 야! 다 가지고 왔다. 아, 네 말 들을 걸. 위에 담글 걸. 내 말에서 말투만 줘야지 뭐든지. 아, 열받아.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일에 모녀는 혼이 쏙 빠지고 말았다. 차 안은 온통 쓰나미가 지나간 듯하다. 따기 힘든 음료수 캔만 남고 10개나 되던 삶은 달걀이며 간식은 몽땅 약탈당했다. 창문 다 닫았어? 쓴 웃음만 나올 뿐이다. 그런데 보아하니 이런 일이 자주 있는 모양이다. 이거나 못 집어가게 꽉 잡고 있고. 꼼짝없이 음료수로 허기를 달래야 할 참이다. 계속 쟤네들 저기 계속 있잖아. 자기 손 덜덜 떨리는 거 봐. 아, 힘들어서 그러지. 나가 안 일어났다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 핸드백하고 망원경 때문에 그런 거야. 들고 나갈까 봐. 근데 지금 웃죠. 아까는 만약에 이 사람이 찔렀을 때 걔가 확 덤볐으면 자기 얼굴 다 물어뜯겼어 쟤한테. 그러니까 그리고 함부로 덤비는 거 아니야. 계란을 뺏겨도. 별로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보란 듯 원숭이 한 마리가 시연이의 소시지를 맛나게 먹고 있다. 아, 새 총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 돼. 애기는 내리는 사실 바분 원숭이는 떼를 지어 다니며 사냥까지 하는 난폭한 동물이다. 그러니 이만하길 얼마나 다행인가. 한바탕 소동에 이제 겨우 마음이 가라앉는가 싶었는데 왜? 또 뭐 찾았어? 응? 왜? 어떻게 해야 되지? 외나무다리 원수마냥 5미터가 넘는 기린 한 마리가 똑바로 이쪽을 향하고 있다. 어떡해. 쟤네들 쟤 계속 우리한테 오는데 어떡해. 어. 아니 어쩜 저렇게 똑바로 우리한테 오냐. 다리가 길어가지고 천천히 걷는 것 같은데 금방 다 왔어요 지금. 원숭이가 먹을 걸 채가더니 이번엔 기린이 길을 내놓으란다. 우리 후진. 제가 우리한테 덤비냐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아니 쟤는 어쩌겠는가. 거기다 성격이 거칠기로 유명한 마사이 기린 아니던가. 빠이빠이. 지라프 센터에서 기린이 다 탈출했나? 왜 이렇게 많아? 아빠, 별 고맙단 인사도 없다. 초원은 역시 야생동물의 땅이라는 걸 실감하게 된다. 자기 다시마 어디 넣었는지 기억나? 다시마? 어. 선반에는 한국에서 건너온 물건이 가득하다. 손님 오실 때 센스 있는 손님들은 뭐 필요한 거 없수 내가 가져다 줄게 막 이러는 손님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금쪽 같은 멸치를 풀어넣는 은지 씨. 원숭이에게 먹을 거 다 뺏기고 돌아온 뒤 부부는 특별 메뉴로 칼국수를 선택했다. 뭐 밑에 자기 수건을 갖고 올까? 아니야 여기다가 밀가루. 아 제발 그냥 할게. 어? 그냥 할게. 내가 해보고 네가 해보고 하자. 어? 아니 더 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아 너무 두꺼워. 안 두꺼워. 이걸 얇게 쓰면 되잖아. 가로 방향을. 오스. 완벽하잖아. 프로 할머니 촉. 승휘 씨가 칼국수에 공을 들인다.
원숭이한테 당한 게 분해서라도 제대로 먹겠다. 쉬운 수제비도 거부하고 소매를 걷어붙인 승휘 씨다. 잘하네. 한국 멸치와 케냐 밀가루가 만난 칼국수. 과연 맛은 어떨까? 오, 진짜 맛있어. 익은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은지 씨 얼굴에 화색이 돈다. 칼국수뿐이랴 어디서 배웠는지 시연이를 가졌을 때는 시장에서 생선을 사다 어묵까지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런 남편 덕인지 은지 씨는 아이 둘 갖는 동안 심한 입덧을 해본 적이 없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평일 오후, 승휘 씨는 이런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한국에서 사는 30대 가장보다는 사실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살아요. 제가 친구들하고 메일로 연락하고 전화 통화를 해도 들리는 소리는 뭐 지금 제 또래 30대 친구들 너무 힘들다, 뭐 직장을 옮겼다, 그만뒀다, 취업했다, 그 얘기밖에 뭐 아파트가 어떻게 됐느니 그 얘기밖에 안 들리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건 잊고 살거든요. 다음 날 아침 Good morning. Good morning. Are you okay? Me in my hospital, being put the drainage water. They just say nowhere I was touched. It's only the shot which make me to fall down. And he don't want anything to do. 어제 출근길에 위니가 큰 봉변을 당했단다. 한 인도인이 모는 차에 치일 뻔한 위니.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는 것이다. Winnie, did you tell your mother your accident? At home? Yes. What she's saying? She's worried. Yes, she's worried. Even she's coming weekend. She don't believe. She's coming to see me. She's coming. Yes. She's on the way. She don't believe. Oh my God. So she's on the way to Nairobi today. Yes. Imagine how she worried. What she In fact, me, I could have died. It's only my Lord. 그래갖고 자기 엄마가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심이 안 된다고. 딸이 살아있는 거. 내 자기 딸이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살아있는 거 보러 온다고 했대잖아요. 그래도 윈이 엄마는 5시간만 차 타고 오면 되지. 우리 엄마는. 여태껏 이렇게 위니가 부러워 본 적이 없다. 요즘 부쩍 더 엄마가 그리워진 은지 씨. 엄마? 갑자기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아이 갖고 엄마 찾는 그 마음을 왜 모를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엄마도 눈물바람이다. 나 있잖아, 엄마가 해주는 김치 콩나물국밥 먹고 싶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너무 돈 아껴 살지 말고 엄마 쓰고 싶은 거 쓰면서 어? 너무 자식 생각만 하지 말고. 모든 게 한국보다 못할 것이 없다. 노심초사하는 직장 생활도 내 집 마련의 고통도 모두 벗어던질 수 있었다. 하지만 대신 사무치는 그리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티? 자식 낳아봐야 철든다고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4년 동안 얼굴 한 번 보질 못했다. 돈 아낀다고 한 번도 케냐 여기 저 보러도 한 번도 못 왔어요. 그러니까 맨날 제가 돈 벌어서 엄마 여기 초대한다고 부른다고 그러는데 빨리 돈 벌어서 우리 엄마
이 남편이 여행사를 하는데 내 친정 엄마 여행을 한 번도 못 시켜줬잖아요. 이 아름다운 케냐를.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불러서 여행도 시켜드리고 싶고 자기 부모 여행 못 시켜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돈 많이 벌어줘? 아니, 길이 안 좋아서 오시면 고생하시겠다. 비행기를 너무 오래 타야 되니까 고생하실까봐. 케냐로 딸을 보내던 날 공항에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던 엄마. 이젠 이만큼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 직접 보여드리고 싶다. 며칠 후 승휘 씨 가족이 여행길에 올랐다. 한 시간을 날아가자 구름 아래 녹색의 광활한 초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동글동글한 거 보여? 도넛처럼 생긴 거? 도넛처럼 생긴 거. 그냥 마사이들 집이야. 이게 전부 다 마사이 집이야? 오늘 목적지는 마사이 마라. 아프리카어로 마사이족이 사는 땅이라는 뜻의 국립공원이다. 부부가 케냐에서 가장 좋아하는 국립공원이기도 하다. 승휘 씨의 출장길에 모녀가 따라 나선 길. 요 며칠 엄마 생각이 우울하던 아내를 위해 승휘 씨가 제안한 여행이다. Hello. Hello. Come. 더없이 평화롭고 따뜻하며 생명력이 충만한 땅 마사이 마라. Karibu Kenya, hakuna matata. Wakeni twawapenda, hakuna matata. 모든 게 다 괜찮다는 뜻의 하쿠나 마타타. 드넓고 광활한 대지를 보고 있으면 왜 이런 노래가 생겼는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짬뽕. 우와, 저기 애들이 사자 왔나 보다. 하이에나가 나타났다. 하이에나가 찌꺼기만 먹는다는 건 오해다. 알고 보면 사실 사자보다 성공률이 높은 사냥꾼이 바로 하이에나다. 시연아, 뚜껑 닫아야 되겠다. 시연아. 비 온다. 레인. 빨리. 맞으면 아플 정도의 거센 비가 초원을 적시기 시작한다. 아, 이게 진짜예요. 이렇게 폭풍우에 동물 막 뛰어다니고 비도 이렇게 좀 맞아야지 사파리예요. 드디어 숙소에 도착한 가족. 여행사를 하는 승휘 씨에게는 이런 방 하나가 무료로 제공된다. 아니, 침대가 여기 밖에 나와 있는데 여기 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시원해. 강도 보이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승희 씨가 나갈 채비다. 아빠 빠이빠이 해. 그냥 빠빠빠. 다녀오세요. 그래.
사실 승휘 씨는 한국 손님들에게 새롭게 선보일 호텔을 둘러보기 위해 출장을 온 길이다. 이쪽 지역은 호텔들이 지금 전부 거의 다가 90% 이상이 텐트 호텔이에요. 지금 유럽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인데 한국 분들은 아직 그걸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사실 마사이 마라에서 진짜 마사이 마라를 느끼시려면은 텐트 캠프에 계시는 거 저는 굉장히 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 계속 여행사를 하면서 바꿔보고 싶어요, 그런 거를. 오늘 둘러볼 호텔의 홍보 담당자가 마중을 나왔다. 차림새가 예사롭지 않은 홍보 담당은 실제로 25의 마사이족 청년이다. This is just for beauty. Not zebra? Giraffe? Not zebra, giraffe. Giraffe. Yeah. 이 기린 꼬리예요. 마사이마라의 초원 한복판에 자리 잡은 호텔. 거기에 울도 담도 없는 이 텐트가 바로 호텔방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루 묵으려면 무려 100만 원이나 내야 한다. 멧돼지나 코끼리가 불쑥 들어올 만큼 살아있는 아프리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아직 한국인에게는 낯선 문화를 승휘 씨는 앞으로 조금씩 알려나갈 생각이다. 물을 아침에 여기 사람들이 이거를 직접 떠다 줘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 부어서 이제 세수하고 손 씻고 하는 거죠. 여기 수도 꼭지가 없어요. 홈페이지에 올릴 사진에 기꺼이 모델이 된 마사이 청년. 그런데 흰털 장식이 시선을 끈다. 사자 깃털이에요. 사자를 잡아야 돼요. 사자를 이제 나가서 직접 이제 쳐서 잡는데, 쳐서 잡아서 여기 사자 메인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무릎에 하는 장신구나 아니면 모자를 만들고, 그리고 사자 이빨로 목걸이를 해서 자기 마을로 돌아가야지만 성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Yeah, every warrior of the Maasai people must kill a lion. How do you kill lion? With a spear? Yeah, we use the spear. Every warrior with a spear. Everybody wanted to be a winner. Because if you become a winner, people respect you, Yeah. and you become famous. You can have many girlfriends. 텐트형 호텔은 초원 곳곳에 흩어져 있다. 모두 둘러보자면 서둘러야 할 참이다. 호텔 답사가 끝난 시간. 그런데 승휘 씨가 또 다른 목적지로 향한다. 지금 마사이 빌리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 먼 마사이마라까지 왔다면 누구라도 마사이족의 마을까지 보고 싶어 할 터. 여행 코스로 어떤 마을을 선택할까 둘러보려는 것이다. Okay, you can remove your hat. 180cm가 넘는 마사이족 전사들이 다짜고짜 승휘 씨를 붙잡아 앉힌다. 그러더니 뭔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혹시 모를 잡귀를 쫓는 의식이란다. 잡귀가 물러갔다 생각한 걸까? 표정이 밝아진 청년들이 마사이족의 전통 춤을 선보인다. 약 30만 명에 이르는 마사이족은 전통 그대로의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다. 한 청년이 친절하게 자신의 집을 소개해주겠다 나섰다. Okay. 큰 키의 마사이족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낮고 작은 집. Lee, not like. Okay, mine head. Okay. Yeah, mine head. Come.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이다. 대신 바깥과 달리 서늘한 기온이 느껴진다. 집은 화덕 하나와 소가죽을 깔아놓은 침상이 전부다. 청년이 라이터를 보자 눈이 동그래졌다.
Nice one. Yeah. Me? This? Yes, you. Okay. Thank you. 밖으로 나오자 청년의 얼굴에 특이한 문양의 흉터가 눈에 띈다. Different Masai Chankanika, Tanzania and Masai Kenya. When you are 5 years, you make this. 지구상 가장 용감한 부족 마사이답게 인두로 새겨 넣은 것이란다.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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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ight, mosquito they come and attack people. 거친 초원이 마사이의 붉은 전사를 키웠으리라. 하지만 초원이 주는 건 그뿐만이 아니다. 모르는 거예요? 말라리아 치료약이네요. Yeah. Lama we don't have much books. Let us know.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고 돌아서는 길. 초원에 깃들어 사는 마사이 여자들이 물을 실어 나른다. 동그리 뭐 했어요? 동그리 왜 맨발로 나와? 그새를 못 참고 집에 가자 투정을 부린 시연이 계속 아빠 찾는다고 밖에 나와서 기다렸어. 아빠를 보자 눈물까지 흘려가며 어리광이다. 아니야, 나 맴매 안 했어. 아니야, 나 맴매 안 했어. 잠시 후 가족이 그야말로 별천지를 찾았다. 마사이 마라의 대평원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즐기는 야외 온천이다. 시연이 사파리 경기. 보팔로도 봤어? 보팔로 봐. 어제 보팔로 못 봤. 아니야. 가족을 생각해 승휘 씨가 특별히 준비한 장소다. 사실 여기도 개인 취향이에요. 아까 그런 오전에서 봤던 그런 아주 친환경적인 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와서 뭐 마사이 마라지만 나는 편하게 있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이쪽을 선호하죠. 아빠다. 샴페인 분위기를 낸 사이다까지 먼 길 달려온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다. 건배.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닐 수 있다. 하지만 2년 전만 해도 이런 여유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시원하다, 그렇지? 옛날 은행 잔고를 한번 봤었는데 딱 200불 남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시연이 임신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물론 뭐 그때 칼슘약 사달라고 했으면 전 사줬죠. 근데 본인은 그게 이제 제가 힘들어하는 걸 속으로 자기 자신도 힘들었나 봐, 미안했나 봐요. 칼슘약 사달라고.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 근데 모르는 게 바보 아니야? 어떻게 임신한 아이한테 칼슘약을 안 샀죠? 아빠는 몰랐어요. 아빠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시연이가 이렇게 건강해서 아빠는 고마워요. 뭐 어때 일주일 전에? 지금에 와서야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는 아내다. 그런 아내가 있어 지금의 이 행복이 가능했던 것이리라. 혼자 뒤뜰에 나와 앉은 꼬마 아가씨. 오늘따라 기분이 무척 좋은 눈치다. 갑자기 도둑 고양이가 아는 척을 한다. 사실 친구가 거의 없는 시연이. 하지만 케냐가 고향인 아이답게 시연이는 혼자서도 씩씩하다. 주차장에서는 승휘 씨가 차와 씨름을 하고 있다. 헬스게이트에 다녀온 뒤부터 차가 말썽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도 승휘 씨는 정비소에 차를 맡기지 않는다. 케냐 정비소에 갖다 이거 A를 고치려고 갖다 맡기면 B, C를 고장내서 온대요. A는 고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정비소 맡기는 거 싫어해서 그냥 자기가 혼자 고쳐요. 한국에서 자동차 정비를 한 경험이 있다 보니 더더욱 이곳 정비소는 믿을 수가 없다. 조금만 하다 와. 어? 신신당부를 해도 반나절이 될지 하루가 될지 알 수가 없다. 이거 휘었죠? 네. 이거 왜 휘었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이 벨트를 뽑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쇠파이프 껴서 꺾어서 낀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가는. 이거 장력 조절하면 그냥 빠지는 건데 이걸 얘가 휘어나가지고 제가 벨트를 새 걸 계속 갖다 껴도 이게 울렁울렁하니까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이미 20년이 된 차다. 하지만 고치고 또 고쳐서 평생이라도 쓸 생각이다. 이게 사이즈 안 맞네. 오늘도 저녁 때나 돼야 손을 놓을 모양이다. 적도의 나라 케냐에서는 1년 내내 같은 시간에 해가 진다. 이른 저녁부터 어김없이 한 방에 모여 앉은 세 가족. 시연이는 아빠가 구해준 한 어린이 프로그램에 홀딱 빠졌다. 시연이 무서워요. 케냐에 와서 절약이 몸에 밴 부부. 검소한 삶이 이젠 몸에 맞는 옷처럼 편하다. 여기 사람들 사고 방식 자체가 집을 사려고 평생을 노력하거나 뭐 좋은 차, 뭐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좋은 차, 좋은 옷, 뭐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먹는 거, 그런 건 여기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차도 지금 뭐 다 떨어져 가는 차를 타고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거, 뭐 남한테 부끄럽지 않다는 거, 그런 건 여기가 지금 여기 온 거에 대해서 후회 없어요. 그런 건 너무 좋아요. 점심시간 가족이 나들이를 나섰다. 애기끼리 형은 애기 주자. 애기 많이 먹고 커. 긴 목을 늘어뜨린 기린을 코앞에서 볼 수 있는 곳. 시연이가 나이로비 시내에 있는 기린 농장이다. 동그리도 밥 주세요. 싫어요? 지정된 먹이로 유인하면 관광객을 위해 만들어 놓은 2층 건물로 기린이 다가오는 것이다. 기린 이뻐? 기린 넘넘 냠냠 맘마 먹어 그지? 마마 왠지 기린이 무서운 시연이와 달리 금발의 꼬마는 여유만만 기린 먹이 주기에 여념이 없다. 아이 마마 맛있대 기린이. 시연아 멧돼지도 먹어라. 시연아 뭐야? 멧돼지야? 앙증맞은 아기 코끼리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도망쳐 나왔다. 시연아 일로 와봐 만져봐. 아 이뻐. 어떻게 지금? 이제 겨우 태어난 지 3개월. 이곳은 초원에서 엄마를 잃은 아기 코끼리 농장이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코끼리들만, 새끼 코끼리들만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동물 고아원이라는 데가 케냐에 되게 많아요. 밀렵이 아직까지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뭐 부모가 밀렵으로 인해서 죽으면은 사람들이 데려다가 키워주죠. 키워서 다시 야생으로 보내줍니다. 한국이라면 그 어떤 아이가 이런 자연 체험을 하며 자랄 수 있을까? 시연아 코끼리 이뻐? 야생의 땅에서 자연을 느끼고 배우는 아이. 시연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아이일 것이라 부부는 믿고 있다. 약국에 들른 승휘 씨. 칼슘 플러스 비타민. 이거 she don't like the tablet. 시연이를 갖고 아내는 부어오는 잇몸이 이를 가릴 정도였다. 칼슘약만 있으면 해결될 일이었다. 그런데 돈이 없어 이깟 약 한 병을 못 사줬다. 이건 선물이 아니고 사실 남편으로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처음 샀어요. 좋아할 거예요. 맨날 그 레파토리로 나오면은 그 나오는 우리 힘들 때 칼슘약도 못 먹었다. 그걸 이제 4년 만에 바뀌는 게 되죠. 선물을 보면 아내는 뭐라고 할까? 모르긴 해도 입이 귀에 걸려 좋아할 것이다. 아빠. 아빠. 아빠다. 오자마자 약봉투를 내미는 승휘 씨. 뭐야?
승휘 씨는 괜시리 쑥스러워진다. 전혀 예상치 못한 눈치인 은지 씨. 그러더니 갑자기 은지 씨가 눈물을 쏟기 시작한다. 칼슘 사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뭐 이 정도에 살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괜히 남편 앞에서 돈 얘기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아내에게 칼슘약은 어려웠던 시절의 상징이다. 자신만 믿고 지구 반대편 이 머나먼 땅까지 따라왔던 27의 아내. 아이를 갖고도 살가운 보살핌은커녕 약살 돈 달라는 말도 혼자 속으로 삼켜버린 아내였다. 잘 먹을게. 원샷. 그 미안함 언제 다 보상할 수 있을까? 아내의 눈물이 승희 씨 가슴에 맺힌다. 비갠 오후. 정원 가득 햇살이 내려앉았다. 온 가족이 해바라기를 나온 길. 시은지 넷내해. 응? 아빠하고 넷내해. 얘 지금 잠 오는 표정이야. 잘 것 같아. 딸을 재워도 평범하게 하는 법이 없다. 승희 씨가 졸린 시연이를 업더니 자전거로 정원을 달리기 시작한다. 천평을 훌쩍 넘는 정원이니 자전거 타기도 꽤 쏠쏠한 재미가 된다. 다 맞지? 너무 세게 달리지 말고. 사시사철 우거진 숲이 초록빛 공기를 내뿜는다. 이렇게 일찍 퇴근한 남편이 시연이를 봐줄 때면 은지 씨는 더없이 평화로운 엄마가 된다. 둘째를 가진 뒤 승휘 씨의 퇴근은 더 빨라졌다. 한때 무대 조명 감독을 했던 승휘 씨. 밤샘 근무를 밥 먹듯 했던 그땐 이렇게 한가로운 오후는 꿈조차 꾸지 못했다. 넓은 아빠의 등이 편안했던 모양이다. 칭얼댈 사이도 없이 시연이가 골아 떨어졌다. 딸을 보면 새삼 대자연의 힘을 느끼곤 한다. 아프리카의 맑은 공기와 햇빛 속에 자란 시연이는 태어나 지금껏 잔병치레 한 번 한 적이 없다. 꼬물꼬물하지? 뽀글뽀글하지? 이제 10월이면 시연이의 동생이 태어날 것이다. 뽀글뽀글하잖아. 그지? 대체 그지, 뭐가 하지. 뽀글거린다는 건지 뽀글뽀글하지. 통 감을 잡을 수가 없다. 기도 하고 일단은 소화되는 거야. 벌써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단돈 3천만 원으로 이만큼 왔다. 하지만 케냐에서 얻은 진짜 보물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다. 며칠 후 승휘 씨가 나이로비의 한 호텔을 찾았다. 한국계 호텔인 이곳은 승휘 씨 여행사의 거래처다. 그런데 오늘은 여행사 일로 온 게 아니다. 여기 공항 하나만 지나가도 또 굉장히 느낌이 틀립니다. 지금 사이드 지금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그러면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보강을 하면 네. 훨씬 더 좋아질 수 제가 있다는 일단 얘기. 며칠 전 승휘 씨는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는 공연 무대에 조명을 손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지금 무용수에 위치하고 무대를 어디까지 쓰는지 파악하고 곳곳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지금 도면을 그려서 확인 중입니다. 승휘 씨가 한국에서 전문적인 무대 조명 일을 했었다는 사실을 호텔 측이 알고 부탁을 한 것인데 실로 오랜만에 다시 무대에 서보는 승휘 씨. 아, 너무 낫다.
옛날로 돌아간 듯 무대를 종횡무진 이보다 더 열심일 수가 없다. 이제 조금 있으면 디너쇼인 무대 공연이 펼쳐질 것이다. 점심도 걸러가며 일한 보람이 나타날까. 한국에서는 대형 콘서트도 여러 번 치러본 전문가가 긴장을 감추지 못한다. 무대 조명으로 만난 사이 은지 씨도 조명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되게 조금밖에 손을 못 봤는데 뭐 효과가 있었으면 다행이고 모르겠어.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공연 5분 전 누구보다 아내 앞이라는 게 승휘 씨는 떨린다. 드디어 생명의 땅 아프리카 대초원을 표현한 공연이 시작됐다. 조명은 무대 위 공연을 얼마나 잘 관람할 수 있게 해주느냐가 관건이다. 이전보다 무대 곳곳이 환해졌다. 그 때문일까 일단 관객들의 반응은 아주 좋은 것 같다. 은지 씨도 무척이나 흡족한 눈치다. 칼라하고 조명의 그 테크닉만 잘 혼합하면 아마 쇼가 훨씬 더 돋보일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좀 더 바꿔보겠습니다. 그런데 은지 씨의 미소가 복잡하다. 돌아오는 길 넌지시 남편을 떠보는 은지 씨. 훨씬 나아졌어. 그래서 자기 기분 좋겠네. 아니 그 사람들 얘기로는 잘했다고 그러지. 기분이 어때 그래서? 어때? 부끄럽지. 그거 해놓고서 잘했다는 소리도 꽤 부끄럽지. 아니야. 그 원래 장비나 이런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제 해. 그 정도면 돼. 사실 조명 일을 부탁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은지 씨는 불안했다. 누구보다 승휘 씨를 잘 아는 까닭이다. 결국 식탁에서 은지 씨가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다. 지금 보면 진짜 무슨 쇼가 무슨 조명이 아니라 그거는 무슨 아니 그 껐다 하는 건데. 호텔 조명이 쇼가 어떻고 저떻고 그거는 호텔 문제지. 자기는 여행사 손님만 잘 해주면 되지 뭘. 그러니까 아니 호텔 일이니까. 아니 나는 너무 또 조명에 너무 빠져가지고 또 그쪽으로 또 완전 전향하는 거 아니야? 안 빠져요, 안 빠져. 재미로 하는 거지 뭐. 또 얼마 전에는 또 옛날에 영화 특수 분장 같이 하던 사람하고 연락이 됐는데 이 사람 보고 돌아오라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또 뭐 여행사 이거보다는 자기는 영화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조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 사람이 만족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받는 거는 난 별로 상관이 없어. 아니 그거는 총각들이나 그러는 거지. 애가 있고 와이프가 있는데 보수는 바라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다는 게 그게 가능해? 아프리카에 나와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깨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한국의 내 친구들 지금 다 아침이면 넥타이 매고 뭐 죽을똥 말똥 뛰어나가고 밤이면은 늦게 끝나도 일찍 끝나면 술 먹어야 되고 늦게 끝나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쓰러져서 다음날 새벽 출근하고 그걸 사실 깨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여기까지 나와서 그런 서울적인 사고방식으로 살 바에는 여기 있을 저희가 없지. 한국에서도 승휘 씨의 직장 유효 기간은 꼭 3년이었다. 이러다 또 한 번 남편의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건 아닌지 은지 씨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손님들을 모두 호텔로 모신 뒤
승휘 씨도 피곤한 몸을 쉬러 숙소를 찾았다. 성수기 때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멀리 탄자니아까지 사파리를 떠날 때도 있다. 이럴 때는 피곤하기보다는 떨어져 있는 가족이 그리워진다. 네. 지금 밥 먹고 방에 들어와서 별집에 별일 없지? 20대 때는 참 직장을 많이도 바꿨다. 시연아? 하고픈 일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이다. 시연이 넷내하세요. 바이바이.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케냐에 온 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생겼다. 바로 가족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가 제가 버려야 됐다고 생각했던 그 한국인의 가치관, 아버지의 가치관을 제 스스로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열심히 일해서 아기를 좋은 학교, 좋은 교육 환경으로 보내줘야 될 것 같고, 뭐 은지만 해도 아줌마들끼리 만났을 때 다른 아줌마들한테 뭐 기가 죽거나 그렇게 해주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나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사실 아버지의 즐거움이라는 거, 가장의 즐거움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침 대바람부터 승휘 씨가 자전거 목욕에 한창이다. 먼지가 워낙 많이 나서 안 닦으면은 다음에 탈 때 힘들어요. 갔다 오자마자 뭐 바로 닦아야 되는데. 바퀴 달린 건 뭐든지 좋아하는 남편이다. 자전거를 사랑하지 않으면 체인을 손을 닦을 수 없어. 와이프를 좀 그렇게 사랑해봐. 응? 얼굴에서 광채가 나시는구만, 이승희 씨. 어? 응? 자기가 사랑하는 자전거를 그렇게 닦고 있으니. 한때는 남편의 바람 같은 마음이 불안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젠 그 바람을 따라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다. 꼭 그렇게 침대맡에 모셔놔야 돼? 케냐에서의 4년이 남편을 믿음직한 가장으로 바꿔놓았음을 아는 까닭이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 다시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뭐 바라는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도 좋지만 다른 일을 해보자, 어디 뭐 제3의 세계가 될 수도 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뭐 말도 안 되는 이상 아니면 따라가고 싶어. 이 사람 믿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 바깥이 시끌시끌하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승휘 씨. 마을 입구에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모였다. 무슨 경사가 있는지 한바탕 신나게 춤판까지 벌인다. 오늘 부통령이 오니까 부통령 환영 춤이랍니다. 자기네들 전통 춤인데 춤 중에 이제 환영하는 춤이죠. 부통령까지 찾아올 만큼 큰 마을의 경사는 바로 병원. 새로 생긴 병원을 구경하기 위해 먼 동네에서부터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이 나라 병원비가, 그러니까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서 병원에 못 가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병인데, 아주 간단한 병인데도 병원에 못 가니까. 근데 이런 시설이 점점 늘어나면은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날 오후 보자기 한 장 씌워놓고 시연이 머리를 직접 자르는 아빠. 2달에 한 번씩 늘 하는 머리 손질에 시연이도 얌전히 앉았다. 눈 감으세요.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아빠는 이런 스타일 싫어하는데. 엄마는 그런 스타일 좋아해. 고개 들어봐. 거봐, 여기까지 귀엽잖아. 시연이 눈꺼풀에 졸음이 내려앉았다. 빨리 머리 손질을 끝내야 한다.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잖아. 서툰 왕초보 미용사 부부. 이러다 금쪽 같은 딸 진짜 영구로 만드는 건 아닐까. 주말이면 꼭 특별 메뉴를 만들어 먹는 가족. 오늘은 김밥이 식탁에 올랐다. 너 구두 커. 밥을 좀. 아. 바쁜 엄마 아빠 사이 시연이는 먹는 것 말고 할 일이 없다. 미니어처 김밥 시연이 거는. 위니도 쉬는 일요일. 부부가 합심해 만든 단무지 빼고 있을 건 다 있는 김밥이 완성됐다. 원래 김밥은 소풍의 상징. 낚싯대며 돗자리 챙겨들고 근처 호수로 가족이 나들이를 나섰다. 바로 호숫가 붙박이를 나선 승휘 씨와 달리 은지 씨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20대에 만나 이제 30대 중반이 된 남편. 하지만 남편은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저 사람 뭐든지 폼은 멋있어요. 자전거 타는 것도 폼은 멋있고. 이렇게 한가로운 호숫가에 있으니 안 그래도 멋진 남편 더더욱 멋져 보이는 은지 씨다. 이게 나 물었어. 은지 씨 낚싯줄에 대형 아니야, 물고기가 물었어. 걸려들었다. 이거 어떻게? 엄마 어떡해? 너무 힘이 세. 멀리서 불이 나게 달려온 승휘 씨. 그런데 봤어. 그거 아니야? 털었나 보다. 에이 털었다. 와. 그나저나 이러다 자칭 낚시광 승휘 씨 이만했어, 왕초보 이거. 아내에게 선수를 뺏길까 싶었는데 와. 물고기 한 마리가 승휘 씨의 떡밥을 덥석 물었다. 야 이거 등에 걸렸어 어떻게? 와. 그런데 승휘 씨가 애써 잡은 물고기를 다시 놓아준다. 뽀뽀해줘. 니모 뽀뽀. 아. 니모 빠이빠이 하자. 빠이빠이 해, 시연아. 안녕. 빠이빠이 안녕. 한 폭의 그림 같은 호숫가에 가족도 풍경인 양 그대로 물들었다. 그야말로 행복한 순간이다. 케냐는 저희한테 기회를 준 땅이잖아요. 가정을 꾸밀 수 있게 해줬고 먹고 살게 해준 땅이고, 그래서 저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케냐를 사랑해야죠. 사랑하고. 무지개를 찾아 이 먼 땅에 왔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찾아와 오로지 오기와 열정으로 버텨온 지난 4년. 그러자 케냐의 초원은 부부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터주었다. 하지만 부부가 케냐에서 찾은 진짜 무지개는 윤택한 삶도 바람 같은 자유도 아니다. 어떤 고난도 함께 헤쳐갈 사람이 있다는 사실. 지금 아프리카엔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무지개가 되어버린 부부가 살고 있다.